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며칠 있으면 이제 11월 30일인데요. 올해 마지막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과연 한국은행이 11월 30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될까?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이죠. 30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지금 모든 국민들로부터 초미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1년 만에 말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지 여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이고 금융통화위원회 일부 위원들도 완화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역설한 바 있죠. 그래서 일단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무게가 지금 쏠리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연내 12월 달에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거라고 예고한 바 있지요. 그래서 아마 한국은행도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참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도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금리를 지금 1년 만에 인상시키게 되는데요. 인상시켜도 문제점이 나오고 인상을 시키지 않아도 문제점이 생기는데, 그러면 이번 11월 30일 날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된다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그 금융기관에서 빌려온 주택담보대출이 많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일반 은행에서도 대출금리가 인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자 부담이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이자 부담이 커지게 되면 소득은 한정돼 있잖아요. 소득이 증대가 안 되고 한정돼 있는데 지출이 많다면 당연히 내수 소비가 꺾일 수밖에 없어요. 내수 소비가 둔화된다는 겁니다. 또한 기업들도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에서는 설비 투자하고요. 건설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고위험 가구들이 있잖아요. 다중채무자들. 그리고 뭐 기업에서 영업이익 가지고 이자 비용도 충당을 못하는 한계 기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말이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려움이 더 가중된다는 겁니다. 또 내외적으로 말이죠. 대내적으로 금리 차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또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환율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될 때 그런 문제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올해 미국에서 3차례 인상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은행이 1년 동안 기준금리를 인상시키지 않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어려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인상시키게 되면 이자 부담이 가중되니까 결과적으로 국내 경기 둔화가 되고 내수가 부진될 거란 겁니다. 소비 부진,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낮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높은 실업률 아니겠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 실업률은 3.5% 정도 되고요.
청년들의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가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실업률이 좀 떨어져야 이렇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건데, 낮은 물가 상승률에다가 높은 실업률 때문에 인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입니까? 1514조 아니겠습니까? 가계부채 지금 폭탄입니다. 이 버블이 터지면 말이죠, 금융시장에 크나큰 불안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말이죠, 경제가 얼마나 지금 침체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은행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또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그 신흥국들의 경기가 상당히 둔화돼 가지고 말이죠, 이런 신흥국들이 그 자금 압박을 받아 가지고요, 그 기준금리를 뭐 가파르게 인상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달러 가치는 상승하는데. 그러나 아마 미국의 달러도 아마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달러가 강세가 되겠지만, 아마 2019년 하반기부터는 미국의 달러 가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가속화된다면 역시 미국의 모든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거고, 그렇다면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합니다. 역시 한국도 크나큰 타격이 있겠죠. 그래서 아마 11월 30일 날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의 인상을 놓고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참, 기준금리를 인상해도 문제가 생기고 인상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데, 참으로 이런 정책을 입안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 즉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그러한 이런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만약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게 된다면 특히 가계부채가 많은 이런 또 자영업자들, 또 개인 사업자들, 참 이자 부담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마 현재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준금리는 1.5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2.25이기 때문에 현재 0.75가 나오지요. 그러나 만약에 인상을 하지 않고 12월 달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시킨다면 1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이렇다면 자본이 유출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이렇게 1% 차이가 나면 말이죠, 자본 이탈이 말이죠, 한 15조 정도가 자본 이탈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이번에 선제적으로 12월 달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